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올드 스페이스는 주로 정부, 국가에서 그죠? 이제 전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 군사, 안보.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상업용 목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간 쪽에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경쟁이 좀 있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뉴스페이스 쪽으로 기울어 있기보다는 아직은 정부 주도가 좀 많죠. 네. 전체 마켓은 결국은 그렇죠. 예. 뉴스페이스가 됐던 올드 스페이스가 됐던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작 단계 아주 커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시기든 간에 이제 그 성장 동력을 받을 수 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우주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오셨는데요. 와 우주 우리 어렸을 때도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우주 달나라 그죠? 네. 그때 또 우주 관련된 우리 박사님 돌아가신 분 있었는데 그죠? 조경철 박사님. 네, 그러면서 이거 아는 체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와 이제 정말 우주를 가꾸기 그죠? 가서 정말 그냥 투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자원 개발, 전략적 산업으로 키우는 그런 해가 됐고 올해가 이제 달 탐사 원년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주 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사실 우주 항공하면 이 항공기 쪽 한국 항공우주가 대표적으로 우주 항공이 같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항공기 이런 쪽이지 우주 쪽은 뭔가 좀 멀어 보이고 손에 와닿지 않아 보이고 또 분야도 사실 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터디가 이제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 부문별로 아까 잠깐 4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문별로 이제 내용이나 관련 업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앞서가지고 네. 우리가 저기 우주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진행을. 맞아요. 우주 산업 규모 봐야 되는구나. 맞아요. 네네. 우주 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나 최근 추이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이제 네. 좀 보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고요. 헷갈렸습니다. 예. 글로벌 우주 산업기 이제 규모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앞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했었지만 발사체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7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큰 거는 지상 장비 쪽 145억 달러 1,450억 달러고요. 네. 그다음에 위성 이제 위성 서비스. 서비스가 1,130억 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사체 쪽으로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여하거나 또 충분히 할 여지가 네.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통신, IT 이런 쪽은 우리가 또 강국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장 비중을 놓고 보면은 여전히 군사정찰 쪽이 가장 크고요. 네. 군사정찰 쪽이 가장 크고 이제 또 그 민간 군사용으로 해서 통신방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군사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방송 쪽, 상업용 통신방송 쪽 요걸 세 개를 합치면은 전체 시장이 한 70% 정도가 군사 그다음에 방송, 상업용 통신방송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올드 스페이스하고 뉴 스페이스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올드 스페이스는 주로 정부, 국가에서 전략적인 목적에서 나사 이런 데서 그죠? 전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 군사, 안보, 뭐 이런 이제 경제 맞아요. 이런 예. 쪽으로 이제 하는 쪽을 말씀드리면 되고요.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간 쪽에서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경쟁이 좀 있게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 뭐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MTN에서 한국 항공우주의 우주항공 뭐 본부장이 오셔가지고 그 뉴스페이스라는 단어를 들었거든요. 이게 네네. 이제 국가 주도에서 민간으로 넘어온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여기 표를 보니까 잘 연결해 주셨네요. 네네. 기간도 장기 단기 그다음에 개발 주체도 정부나 연구기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뉴 스페이스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쪽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뉴 스페이스 쪽으로 기울어 있기보다는 아직은 정부 주도가 좀 많죠. 예, 그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전체 마켓은 결국은 그렇죠. 예. 뉴 스페이스가 됐던 올드 스페이스가 됐던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차피 이제 시작 단계 아주 커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시기든 간에 이제 그 성장 동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이 우주 산업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특히 상업용 쪽으로 커지게 된 거는 발사 서비스 쪽에서 이제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제 된 거고 이게 대표적인 게 말하자면 재사용 발사체 네. 이걸로 인해서 전체 비용이 7분의 1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7분의 1.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네. 상업화하고 그 다음에 또 시도를 하는데 예. 많이 좀 유리해지겠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 이제 그죠? 네네. 네. 일론 머스크가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통신위성하고 위성 데이터 시장이 스페이스X, 원앱, 텔레셋,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4만 6천 기의 위성 발사를 계획 중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스페이스X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 인터넷망 프로젝트 아이리스 2 이거를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데다가 예. 거기에 맞춰서 또 중국은 13,000기의 군지위성 운영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위성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주 공간은 사실 그 지리적인 어떤 구획 정리가 된 것처럼 이 국가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자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찍는 게 사실은 지금 임자인처럼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앞서 나가는 그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뭐 룩셈부르크 뭐 일본 이런 쪽은 법으로 그 민간 기업이 채굴한 우주 자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이제 자유롭게 개발하려는 그 의지죠. 그렇죠. 의지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네, 예. 그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선점을 하면 이제 뭐 어쨌든 국가적 자원이라는 이익이 거. 되니까.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안보 중요성이 또 증대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군 창설과 관련해서 강대국들은 이미 이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달만 놓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중국이 자원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히토리만 하더라도 예. 지구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농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네. 사실 이제 달에서 진짜로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발사해 가지고 가서 가지고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포텐셜을 서로 선점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그 움직임을 밖에도 보이고 있다는 보면 거죠. 뭐 달이나 앞에는 소행성이군요. 여러 네네. 행성에 여러 그 자원들이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된다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건 네. 이거는 지금 보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아니 지금 달에 아까 여기 헬륨 3 있다 네, 그러시길래 네, 네, 저도 네. 찾아보고 왔어요. 헬륨 3가 뭐지? 그랬더니 헬륨이 우리 풍선 왜 어릴 때 네, 네,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게 헬륨이잖아요. 예, 예. 헬륨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이고, 네, 희귀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헬륨이 없어진다는데 그거 풍선 하나 사실은 제대로 원가 받으려면 한 10만 원 받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그 풍선이나 열기구 이런데 헬륨을 쓰지 말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도 네네네네. 하고 어쨌든 뭐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거 하나는 예. 그 DARPA라고 해서 이제 디펜스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네. 그냥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 조직입니다. 이 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게 왜 생겼냐면은 이제 50년대 미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스푸트니크 네. 1호 발사가 이제 먼저 하는 바람에 네. 미국이 쇼크를 58년이군요. 하고 58년에 설립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폴로 프로젝트 때까지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때 이제 소위 고인플레 뭐 이런 것 하면서 미국도 경제적으로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오고 네. 또 러시아 쪽 소련 쪽은 좀 뭐 힘들어지고 이런 구간이 겹쳐지면서 주춤했었는데 이게 트럼프 정권 때부터 예산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4년 예산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 중에 하나가 우주 항공 쪽이다. 요걸 이제 보시고 24년도에 네. 달 착륙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가 발사가 예정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트럼프 참고해 주시기 정권에서부터 이게 미국 국방이 아니라 우주 항공 예산이 늘었다는 게 와 우리가 트럼프를 뭐 별로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사실 이게 그쪽 우주 쪽에 심혈을 기울는 거는 러시아가 개발하니까 이제 네. 경쟁적으로 그죠? 우리가 놓칠 수 없다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러시아의 국력이나 경제력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별로 뭐 그죠? 경쟁자들이 안 하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내피셜이 네네네.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오면서 뭐 우주 정복하고 이러니까 미국도 다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네네. 한 것 아닌가?
제네피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긴 한데 네. 그 의외로 중국이 예. 그 미국이 이제 우주와 관련된 쪽 특히 뭐 우주선 보내고 이런 쪽에 좀 네. 등한히 할 때 상당히 많은 우주선을 발사한 바가 네. 있고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계획 보시면은 사실 미국과 중국의 사실상의 이제 양자 경쟁이다 할 그렇죠. 정도로 예.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네.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아까 이제 소개드렸던 그 기관에서의 예산 증가할 1위는 그 가운데서 저궤도 위성하고 원자력 로켓이다. 뭐 이런 건 뭐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고. 네. 이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증가를 했는데 저는 미국이 부러운 거는 대통령이 바뀌고 당이 바뀌어도 전체적으로 미국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거는 큰 그림에서 계속 그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가를 위한 거라면은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간에 이거는 정당을 떠나가지고 예. 좀 지금 연속성이 이제 있으면 트럼프 좋죠.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 뭐 어쨌든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있으면서 IRA나 2차 전지 이런 쪽으로의 보조금 이런 게 없어진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미국의 국익이 된다고 하면 할 거예요. 그 말은 네. 미국은 그 미국의 다인종 사회 3억 인구를 그 움직이는 물밑에 그 리더십의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세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국가 아젠다를 밀고 가는 거죠. 그 지금 뭐 IRA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아니죠. 전 네네. 대통령이 말하는 네. 거하고 실제 공화당 내부 분위기는 또 다르다는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거는 뭐 어찌 됐든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봐야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글로벌 국가들의 우주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 게 있어서 이제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주사령부 2019년에 창설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올해 이제 유인 우주선이 발사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2022년까지 70억 달러가 투자가 돼서 독자 GPS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재사용 발사체 역시 개발했고, 그 다음에 달 3사선 이제 창의 6호 이걸 개발하고 있고, 창의 5호는 달 암석 2km 채취 및 귀환을 해왔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이 이미 그 무인 우주선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화성 탐사 관련된 것도 이미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우주정거장 역시 지금 중국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러시아나 유럽이나 인도나 일본이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보이시는데 관련해 가지고 그 사실 러시아는 지금 전쟁하느라 제가 판단하기엔 얘네들이 그렇죠. 뭐 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필요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쟁하느라고 기름 팔아서 군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위성 쏘아 올리면서 러시아에 차관 같은 거 주고 그 기술 받아오고 이랬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일정 부분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막 쏟아붓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죠? 네. 역사가 이제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됐구나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네. 러시아 차관 줄 때만 해도 그 돈 떼었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떼는 대신에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예. 뭐 우주선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군사 무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지금 보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어쨌든 글로벌하게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미들급 그러니까 첨단 네. 무기가 아닌 이 전차라든지 뭐 자주포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기술은 획기적인 거는 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 측면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도 사실은 지금 여기도 정신이 없는데 과연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또 이제 여러 나라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한번 한 20개 나라가 묶여 있는데 하나의 의사결정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누가 돈 될 거야.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사불란하게 하기가 G3라고는 하나 그죠. 미국이나 중국한테 밀리는 거죠, 뭐. 지금 돈줄이 독일인데 네, 독일 경제 좀 어렵잖아요.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네. 그래서 네. 유럽은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고, 인도 앞서 그렇죠. 이제 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여기가 우주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네. 2019년도에 이미 우주 안보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유인 우주선 발사, 그 다음에 유인 궤도 우주선, 뭐 태양 관측선 발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도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 역시도 관련해가지고 주로 이제 미국과 많이 협력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 달 탐사 로드맵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그 앞서 이제 중국의 창호 5호가 중국에서 암석을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시면 앞에 2019년도에서 23년 사이 공간에 보시면은 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창호 6호, 7호를 발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창호 6호 발사 시기하고 미국이 아르테미스 5 발사 시기하고 거의 같잖아요. 24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 중국도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쟁 관련 구도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도 뭐 이제 궤도선이라든지 착륙선이라든지 이런 거 발사한다고 계획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은 왜 없어라고 하시면 우리도 미국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도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서포팅 역할로 좀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한국형 발사체와 관련된 얘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과학로켓 이거는 뭐 히스토리니까 넘어가시고 한국형 발사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나로호가 있고요. 누리호. 네. 누리호가 있고요. 근데 이제 나로호와 누리호의 차이를 보시면은 이게 일단 사이즈가 달라요. 100kg급 인공위성 적에도 진입시키는 발사체 개발했는데 이거는 1.5톤 실용위성에 투입시키는 발사체를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누리호가 아무래도 기술적이거나 뭐 규모로나 뭐 금액으로 보나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고 이거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올라왔다. 물론 비용은 아직은 이제 우리 국가 체력이 온전히 감당할 정도로 만만한 비용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누리호 발사를 통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위성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